안녕하세요. 살까 팔까 TV 정기준 원장입니다. 1월 7일 이슈 종목 분석, 내일 이 종목 살까 팔까 스피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성민 팀장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넘어오신 싶어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네. 네.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 주가가 10% 넘게 올랐었죠, 장중에.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네. 수급이 자체가 좀 양호하게 나왔고요. 코스피가 오늘 2.14% 60포인트 넘게 또 올랐네요. 네, 지금 뭐 3,000포인트 안착하는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영향이 있었다. 시장 영향이 있었고 또 네. 자동차 전반적인 전장 관련된 혹은 배터리 관련된 그 업체들이 좀 양호한 그런 주가 수익률을 보이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는 약간 좀 대장격으로 올랐어요. 사실 이제 좀 트리거가 된 거는 LG전자. LG전자가 최근에 마그나와 전장 부품 관련돼서 이제 합작 법인을 하면서 뒤늦게 이제 모비스의 전장 부품이 부각이 됐구나.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는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오늘 대장이었고, 대장이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정도였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살까요, 팔까요? 네, 살까 의견입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는 국면에 네. 있고요. 뭐 미국도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주석을 가져가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탄력적으로 저탄소 대체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장부품 쪽 매출 성장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웅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살까요, 팔까요? 저도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시죠? 일단 최근에 파란색 입고 오셨는데. 이거는 네. 이제 다른 종목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뭐 현대모비스는 뭐 전기차 그리고 현대그룹주가 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조화되는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아이오닉 5 전기차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을 가져갔을 때 월봉상 좀 기나긴 박스권을 이번에야말로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 움직임도 괜찮고,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을 좀 돌파해서 나오는, 추세 박스권을 돌파해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은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사실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달까지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이고,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한 20% 정도는 업사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20%요. 한 네. 35만 원 이상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겠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살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스코텍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오스코텍 살까요, 팔까요? 예, 살까 의견입니다. 아, 살까요? 네, 오늘 이제 뭐 빠졌습니다. 네,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이에요. 왜 이렇게 급락했나요? 예, 일단은 유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네. 인상 이상 일상 이제 1차 데이터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면서 급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인상 일상에서 안정성이나 뭐 확보를 했고 또 이번 뭐 데이터가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독성이나 아니면 부작용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바꿔서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무난히 1차 데이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적응증을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류마티즘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중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네네. 수정이 가능해서 다시 괜찮다고 나오면 주가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살까 의견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진웅 선임연구원 오스코텍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팔까죠? 일단 최근에 올랐던 것 자체가 류마티스 이상 이슈였는데 네. 오늘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좀 개선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충분히 그만큼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간이 좀 소요될 거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네네. 그래서 팔까 의견 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의견 모두 설득력 있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장 내일 시세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내일 살까 팔까 의견에 있어서는 김진웅 선임연구원의 설득력이 조금 더 저는 귀 기울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하나생명이 이렇게 많이 오를 때도 있네요. 네, 왜 이렇게 올랐죠? 전반적으로 오늘 생명보험 회사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의 10년 장기채가 1%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만 해도 한 0.6%대였는데 지금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사실 미국 장기채 금리와 보험회사 주가는 서로 연동되는 경향이 좀 많고요. 왜 그러죠? 일단은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은 보험사 수익이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사들도 같은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부터 인플레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 청구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분기 굉장히 괜찮게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까 의견. 예, 살까 의견입니다. 네. 자, 이어서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하나생명 살까요, 팔까요? 저도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살까 의견인데요. 네, 내일 사야 된다고 살까. 봅니다.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서 이제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일단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단 변액보증 준비금이 적립 완화가 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히려 좀 보험사에는 수익성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국내 보험사도 조금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에 따라 지금 최근 3거래일 연속 기간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순매수도 강했나요? 네, 오늘 장대 양봉인데 이걸 주도했던 게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다. 그래서 단기 시세는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기관의 수급까지 있고 단기 시세 탄력적이기 때문에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살까 의견. 네. 네, 두 분 모두 살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까 의견이고요. 계속 하시죠. 오셔서 네. 한번 이어서 그린 케미칼 만나볼 텐데요. 그린 케미칼 오늘 지금 이슈 종목으로 왜 선정됐을까요?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상원 의원에서 이제 2석을 더 확보하면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책이 더욱 탄력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 원래 내세웠던 정책인 그린 에너지가 더욱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네네. 그럼 살까요, 팔까요? 저는 아쉽지만 팔까 의견을 팔까 드리겠습니다. 의견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나성민 팀장님. 그린 케미칼 살까요, 팔까요? 팔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그린 케미칼은 네.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기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혹은 탄소 저감 장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근데 미리 이제 선반영이 좀 많이 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1, 2개월 동안 급격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여기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 논리상 좀 팔아야 되겠다. 네네. 의견이시네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살까 의견, 팔까 의견 둘 다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운 거는 내일 살까 팔까예요. 어떤 옵션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당장 내일 살까 팔까 의견만 놓고 본다면은 바이든 모멘텀까지 약간 시간은 조금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는데 팔까보다는 아주 짧은 시세지만은 짧은 시세 관점에서는
살까 의견 쪽에 조금 더 기우는 것 같습니다. 살까 의견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서울바이오시스는 오늘 이슈 종목으로 왜 선정이 되었죠? 네, 일단은 그 서울 바이오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네. 뭐 1초 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정도 살균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 즉 공기라든지 물 혹은 지금 병원의 병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이슈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살까 팔까요? 네, 저는 팔까 의견 왜 드리겠습니다. 팔까 의견이시죠? 네, 일단 이 이슈 자체가 지금 당장 나왔던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나왔던 이슈고요. 네. 그래서 그 차례 한번 뭐 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뭐 기술이 조금 더 진보됐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조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진부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의 소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김진웅 선임연구원. 자, 서울바이오시스 살까 팔까요? 저도 팔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팔까요? 왜 팔까죠? 앞서 이슈가 이미 좀 점화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이미 과거에 같은 나왔던 거고, 의견이시구나. 추가로 뭐 이 치료제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살균 그 기술보다는 오히려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팔까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 두 분 모두 팔까 의견을 주셔서 팔까 의견으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종목 모두 분석 만나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